예, 반갑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K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창의적인 사고와 어떤 창의적인 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가장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좌뇌, 우뇌를 동시에 쓰는 저 같은 경우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쓰는 어떤 습관. 그래서 저는 왼손 마우스를 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뇌세포의 기본이 되는 뉴런과 뉴런,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시냅스를 강화하는 어떤 작용으로 복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루 전날 걸 기억을 하면 그것들을 계속 시냅스를 강화하는 트레이닝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이돌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엔돌핀의 400배에 이르는 어떤 효과를 내는 물질인데 언제 나온다? 예, 저희가 어떤 멋진 인사이트를 딱 얻었을 때, 혹은 멋진 풍경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여행 잡지나 이런 걸 많이 보는 이유가 시간이 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여행을 갈 수 없으니 거기서 얻는 간접적인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바로 미래 예측과 어떤 그런 통찰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4년도에 12월 26일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5개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신혼 그 여행을 갔던 분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예, 25만 명의 인명을 앗아갔던 쓰나미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2004년 12월 26일 날 15개국에 강타했던 쓰나미가 25만 명의 어떤 인명을 살상하게 됐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네,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건 두 개의 섬이 있습니다. A라는 섬이 있고요, B라는 섬이 있습니다. A라는 섬은 거의 모든 그 주민이 쓰나미에 휩쓸려서 죽었고요. 반대로 B라는 섬은 실제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B라는 섬은요, 불과 10명도 안 죽은 상태에서 그 수만 명의 주민이 있었는데 10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쓰나미의 그 일단은 시그널을 봐야 됩니다. 쓰나미가 기본적으로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물이 휩쓸립니다. 바다 쪽으로. 네. 그러고 나서 이게 많이 휩쓸리고 넘어오는 거죠. 네. A라는 섬에서는요, 물이 빠지니까 조개 물고기를 잡으러 막 간 거예요. 해안가 쪽으로.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 B라는 섬에는요, 18세 영국 소녀가 그 휴양지로 놀러 갔는데 정말 이게 그 운명을 좌우할지 몰랐죠. 지구과학 시간에 쓰나미에 대한 원리를 배운 거예요. 쓰나미가 오게 되면 물이 빠진다. 이 소녀는 기억을 했던 거죠. 물이 빠지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쓰나미가 옵니다. 높은 데로 피하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전파되면서 실제로 그 몇 명의 인명만 죽고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약간 금융 쪽으로 올까요? 2007년도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도 그 여파 속에서 우리가 좀 세계 경제가 많이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뭐다? 그 보통 대출을 하게 될 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은 사람이더라도 그냥 그 집값의 뭐 110%까지 대출을 빌려줬던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량하지 않은 신용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막 뭐 3억짜리, 5억짜리 집을 살 때 100%, 110%까지 대출을 해줬던 거죠. 근데 그것을 결국엔 갚지 못하는 대란이 벌어지면서 결국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발생했던 건데요. 정말 재밌는 건 2007년 4월에 서브프라임이 터졌죠. 1년 전 2006년부터 경제 쪽에서 금융가에서 돈을 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수를 한 거죠. 네. 주식시장이든 뭐든. 재밌는 건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감지했을까요? 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든 현상에는 시그널을 동반한다. 그 시그널을 우리가 포착을 하면 이런 인명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그것들을 피할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휘말리거나 결국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현상에는 분명히 어떤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면 서브프라임에는 어떤 시그널이 있었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상품이 어떻게 설계됐는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서브, 그러니까 신용이 약한 사람 혹은
어떤 신용이 불량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상품이 설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처음에는 이자만 갖게 돼 있습니다. 이자만 갖게 돼 있는데 상환 시점이 중요한 거죠. 5년 뒤, 7년 뒤였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온 상품이 언제냐? 2002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5년 뒤에 터진 거죠. 그 뭐다?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들한테 자기 집에 100%의 돈을 빌려줬는데 처음에 이자는 얼마 되지 않겠죠. 근데 원리금이 상환되는 5년 뒤에 딱 도래하니까 뭐다? 갚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깡통, 그죠? 어떤 깡통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결국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그런 시그널을 동반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스촨성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또 무슨 시그널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00만 마리 이르는 두꺼비떼가 대피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던 거예요. 며칠 전에. 그건 뭐다? 그런 어떤 어떤 환경적인 재난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분명하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시그널을 포착하는 그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식을 제가 좀 컨설턴트를 했었는데요. 주식시장에는 또 어떤 시그널이 있냐면요. 보통 그 상투, 꼭지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요. 갓난아기를 안고 젊은 세대기 객장에 오면 이미 상투다라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주식을 살 사람들은 다 샀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다? 갓난아기를 객장까지 데려올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네. 일단 그 아기를 돌봐주는 것 자체만으로 힘이 드는데 갓난아기를 안고 세대기 왔다는 건 주식 사면 돈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마지막으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도 갔다라는 건 이미 꼭지점에 갔다는 거죠. 그럼 뭐다? 이미 처음에 샀던 사람들은 다 팔고 나오는 시점인 거예요. 그것을 그런 젊은 세대들이 갖고 가는 거고요. 반면에 바닥은 언제냐? 바닥은 언제냐면요. 그 업종에 있는 예를 들면 증권사의 뭐 지점장이라든지 어떤 투자 은행이나 이런 쪽에 그 종사자의 그것도 그냥 말단 사원 말고요. 약간 어떤 중간 관리자나 간부급의 인사가 자살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IMF 때도 그랬고요.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증권사의 지점장 투신하다, 자살하다. 그 뭐다? 그 업황에 있는 전문가들도 자살할 정도로 시장이 패닉이면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들은 현금을 쫙 준비했다가 그때 막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건 평범한 사람들은 그때 막 나와요. 더 떨어진다더라, 뭐 나라가 망한다더라. 그런 반대적인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시그널들을 감지하는 눈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그런 요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방송 때는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시그널들을 포착할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